이제 대수를 시작을 할 건데, 이게 대수가 사실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당신네들 이제 수능 보잖아요. 이제 고3 때 수능 볼 텐데, 그때 이제 대수서부터가 아마 실질적인 수능 시험 범위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입시 정책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워낙이나 이게 정시 쪽에서도 조금 일단은 준비를 잘 해놔야 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나 이제 내가 그래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를 가겠다 하면은 이게 그 교과 전형을 만약에 쓰게 된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신 딱 이게 성적 잘 받았어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도 너 이 정도 성적 안 되면 내가 이제 아웃 시킬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최저 기준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야 이제 막 국수형 이제 과사 이렇게 붙겠죠 아마. 과학탐구, 사회탐구.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합 6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이제 못하더라도 이제 내가 여기서 제일 잘 본 과목 세 과목을 딱 뽑아가지고 등급 이제 다 더했었을 때 6등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2, 3, 4, 4 해가지고 과외랑 사회가 망했어 했더라도 1, 2, 3 더하면 몇 점, 이게 6등급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대학교 이제 지원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맞춰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내신 커트라인에 대한 좀 변동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수능도 조금 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최저 맞추기에 제일 그나마 좋은 과목이 수학이긴 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꾸준하게 공부를 좀 해왔던 게 있고, 여태까지 그래도 학원 다니면서 좀 공부한 것들이 많잖아. 그러다 보면 오히려 등급 맞추기는 굉장히 수월한 과목이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쌤 제자들로 보면은 이제 막 다른 과목에서 이제 최저 맞추겠다 그러고 이제 학원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꼭 보면은 수능 날 가면은 수학이 제일 성적이 좋아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되게 많이 이제 막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학원 찾아오고 막 그런 적도 있긴 했었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좀 중요하긴 해요. 고3 때까지는 이 수능은. 근데 아무튼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수도 지금 처음 파트 시작할 때부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시험법이 스타트인 거잖아 어찌됐든 간에.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일단 공부를 좀 잘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좀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배우는지부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앞에 한번 보자. 여기 보면은 뭐 그냥 차례 보면요. 차례 보면 이제 막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근, 뭐 그다음 지수의 확장에서 지수로그 이야기 나오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야기 나오고요. 상악함수랑 상악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활용, 그리고 이제 수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쌤이 항상 강조하지만은 쌤은 저거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쌤은 무조건적으로 수학하면서 외우라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의랑 뜻. 아니, 정의랑 아니다, 뜻이 아니라 잠깐만. 정의랑 공식 이 두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그냥 다른 거는 쌤이 외우지 말라 그러거든요, 오히려. 근데 정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얘가 뭐니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되고, 공식 같은 경우에 외우면 편하니까 일단 외우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공식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증명을 하거나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그 유도를 할 줄 알면은 웬만하면 머릿속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특히나 대수 파트가 좀 정의가 많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단원, 2단원, 3단원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공통 수학 할 때는 그래도 좀 연결점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해가지고 그래도 묶이는 게 있었는데, 얘들은 거의 좀 약간 되게 다른 과목을 배운 듯한 느낌으로 좀 약간 결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세 단원이. 그래서 좀 잘 정리해서 일단 머릿속에 탑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거듭제곱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페이지 10페이지서부터 보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거듭 제곱해가지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우리 그 중학교 때 지수하면서 일단 배웠던 파트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우리 뭐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해서 쭉쭉쭉 가서 A 이렇게 있었는데, 이 A가 몇 개가 있었나 확인해봤더니 얘가 지금 N개가 있었대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몇 번 곱해서 N번 곱했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를 N번 곱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냥 표기하는 건데, 이거 사실 옛날부터 계속 이제 계산해오면서 왔었잖아요. 그쵸? 조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의 특이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중학교 때는 이 N이라는 이 숫자가 사실은 정수로만 거의 나왔었거든요. 정수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뭐 이제 뭐 이게 A-2제곱이 튀어나왔다 막 이랬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a제곱분의 1 이렇게도 표기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마이너스 있는 그대로 표기를 해도 거의 무방하게끔 이제 아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갖고 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그래도 너무 이제 뭐 당황하지 말고 분수로 나타냈던 것들 그냥 다시 지수 형태로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여기 나와 있는 n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유리수 범위 안에서 이제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2분의 1, 3분의 1, 뭐 a의 3분의 1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복잡하게 계산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우리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수끼리 이렇게 곱한다 했었으면 우리는 이 맨 위에 있는 지수끼리 더하기로 표기해가지고 am제곱 곱하기 an 같은 경우에는 a의 n 플러스 n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하기도 했었죠.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거 이제 나누기 하면은 얘가 a의 n 마이너스 n 이렇게도 표기하기도 했었었는데, 이 막 경우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막 역수 취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얘가 튀어나온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m이 n보다 크다 이거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3개 정도로 나뉠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같은 경우다 하면은 m 빼기 n이면 같으면 m이랑 n이랑 같으면 얘가 a의 0제곱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제 1이 된다 이렇게도 보고,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제 뭐야 a의 n-n분의 1이다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거지. a 세제곱 나누기 a 5제곱을 했더니 얘가 a의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a제곱분의 1로도 표기할 수 있었다. 괜찮을까요? 뭐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요것만 그대로 가져가도 딱히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해 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써도 딱히 뭐 이렇게 뭐 이제 틀리거나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중학교 때는 깔끔하게 정리해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괜찮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초등학교 때 대분수 무조건 가분수를 쓰지 말고 대분수로 써라 했었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특이점은 계산 공식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거. a의 m제곱 곱하기 n 이런 거. 그러면 이거는 a의 m제곱을 몇 번 곱한 거야? n번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m을 n번 더했다라는 느낌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 a, mn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괜찮죠? 그리고 뭐야? 나란히 2개 곱해서 n제곱 할 거야 하는 거는 따로따로 해서 n제곱 하는 거랑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 거. 괜찮을까? 그리고 b분의 a의 n제곱은 뭐 bn제곱분의 an. 거기 일단은 뭐지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긴 하니까 그냥 보면서 아 우리 옛날에 이렇게 계산했었지 이러면서 보시면서 이따가 계산할 때 조금 약간 복잡한 숫자들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조금 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거듭제곱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쌤이 한번 좀 몇 가지 질문 좀 던져봅시다.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들 다들 열심히 하셨죠? 아니 여기는 좀 안 했어? 괜찮아 그래도 이거는 얘기할 수 있겠지. 얼마예요? 자 이게 문제야. 5만 있어? 풀마 5죠. 자 이게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25의 제곱근이 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얘는 결국 이거 아니에요? 제곱해가지고 25가 될 수 있는 숫자들 다 써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만약에 식으로다가 표현을 하면은 그럼 얘는 뭐야? x제곱은 2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갈까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뭐야? 거의 2차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는 나오겠네 해서 5 아니면 마이너스 5 이렇게 했었었고, 이게 이제 공통수학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했었으면은 우리가 그 중3 때는 응 없어 이랬었다가 이제 공통수학 1에서 허수를 배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허수를 배우는 타이밍에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얘가 x가 이제 뿔마 2i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 그래가지고 막 제곱근 뭐 여기서는 없다라는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대신에 뭘 물어보냐? 실수인 제곱근 뭐 이런 거를 물어볼 거야 앞으로. 알겠죠? 그래서 실수 범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과 허수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보면서 들어갈 건데, 자 거듭제곱근 밑에 10번 한번 설명 같이 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뭐 거듭제곱근 뭐라고 되냐면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를, 즉 방정식 xn제곱의 a의 근을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숫자랑 이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이 제곱근을 조금 더 숫자를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n제곱근이다 하면은
이제 이거지. 어떤 숫자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애들을 찾아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x에다가 n을 곱했더니 a가 짠하고 나왔어. x 다 찾아 친구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을까? 그러면은 봐봐. 일단은 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 얘가 n차식이죠. 그럼 x는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n개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7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괜찮을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에다가 내가 3번을 곱했더니 27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딱 보고서 3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은 봐봐. 얘 지금 몇 차식? 3차식이죠. 이거 원래 3차 방정식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래 몇 개 나오던 거예요? 3개가 나오던 애인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얘는 깔롱쌈뽕하게 인수분해 하면서 문제 풀겠다고 생각하고서 들어가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은 봐봐. 얘는 x-3 곱하기 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는 0이 나오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괜찮을까? 오케이. 그럼 와중에서 그러면 x는 3,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가지고 9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27 나오나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제곱근 물어봤다 그러면은 x는 3 그리고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뭐 3루트 3i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나옵니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괜찮을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게 있기는 해. 나중엔 요거 가지고서 이제 실수인 것만 확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지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72의 세제곱근을 물어봤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몇 개가 나오더라? 3개가 나오더라. 만약에 4제곱근을 물어봤다 그러면 몇 개가 나오더라? 4개가 나오더라. 5제곱근은 안 물어봐요. 애초에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이제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거 갖고 좀 장난치는 문제들이 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풀 때는 꼭 조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11번에 11쪽에 그 맨 밑에 막 다음 중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해서 16의 4제곱근 이거 구해봐라 하는 문제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어요? x 4제곱은 16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깔롱쌈법하게 계속 인수분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수분해를 하면서 끝까지 하고 있죠. 그걸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결과가 x는 뿔마 2i 뭐 또는 x 뿔마 2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최대한 끝까지 원래는 다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오케이. 자, 지금 할 건 뭐냐면은 그 위쪽에 있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위쪽에 있는 내용이 음중 실수인 것. 자, 이 내용이 사실은 그 뭐지? 수능 문제에서 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기는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진입한다 문제라는 거, 뭐 기억 니은 지금 문제 해가지고 이거 많이 틀리니 막 이런 문제로도 나오기도 했었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로다가 이게 축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수 몇 개인지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풀 때 조금 이제 좀 많이 어려울 테니까 이것도 일단 논리를 좀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야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걸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즉 말 그대로 A의 n제곱근 읽은 거 중에서 이 x가 실수인 거를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공통수학 1에서 했던 것처럼 좀 생각을 해보면은 2차 방정식을 가지고서 2차 함수처럼 해석하고 2차 함수를 가지고서 2차 방정식처럼 해석했던 거 기억나요 혹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봤었냐면은 약간 이거야. 뭐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가 있었어 만약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봤었냐면은 막 이렇게 돼서 봤었죠.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y는 0과 이게 여기서 이제 교점 구하는 거랑 여기서 해 구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하면서 계속 접근해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이때는 어떤 느낌이었었냐면은 얘를 따로 그림으로 나타내고 함수로 얘를 따로 함수로 나타내는 느낌으로 바라봤었죠. 괜찮아? 쌤은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조금 해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봐봐. 이게 그
실수인 것을 확인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교점 자체도 보면은 사실은 실수가 아니면은 교점 자체가 생기지가 않죠. 우리가 왜 여기서 허근 가지게 된다, 뭐 비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빵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수 체계에서는 있다 할지라도 실수 체계에서는 없었던 애니까 교점이 안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 느낌대로 얘네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봐봐.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a를 그려가지고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지 확인하겠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봐봐. y는 x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하면 얘는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치? y는 x제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그쵸? x세제곱은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렇게 생겨먹었죠.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좀 여 하나를 약간 뒤집은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x 4제곱도 만약에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이렇게 나와. 또 5제곱도 이렇게 나와요. 괜찮을까? 그럼 봐봐. x는 다르지만은 대략적으로 생긴 내용들이 좀 비슷하고, 그쵸? x제곱이랑 4제곱 같은 경우에도 생겨 먹은 애가 좀 비슷하게 생겨 먹었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뭐냐면은 n을 기준으로 지금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를 비교해가지고 한번 좀 이거 교점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괜찮을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기 밑에 설명에서도 보면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죠. 그쵸? 하나는 이제 n이 홀수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n이 짝수일 때. 이 두 가지를 좀 놓고서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의 n제곱, y는 x의 n제곱, 이게 이제 n이 홀수일 때라고 했었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봐봐. y는 a가 어떻게 그려지냐고 물어보면은 a는 솔직히 이거 직선 아니에요? 직선? 그러니까 여기서 막 하고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한번 그려볼게.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을 때마다 교점이 몇 개씩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점은 당연히 몇 개씩밖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 개씩밖에 발생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얘가 만약에 n제곱근이 뭐 세제곱근, 다섯제곱근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 그러면은 a 값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실근 몇 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 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무조건 실근이 한 개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7의 세제곱근 딱 보고 나서 세제곱근이네? 응, 실근 한 개 하고서 그냥 바로 이렇게 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오케이. n이 짝수일 때 한번 보자. 얘가 조금 여기 좀 난리가 나는데, 자 보자. y는 x의 n제곱, n이 짝수이다 그랬었으면 얘가 이참수가 반듯하게 부합하고 그려진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쵸? 자 근데 봐봐. 이게 y는 a를 내가 마음대로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릴 때마다 교점 개수가 달라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봐봐. 여기 위에를 그릴 때랑 이 가운데를 그릴 때랑 밑에를 그릴 때랑 교점 개수가 다른 거 눈에 보이죠? 그래서 위에를 그었더니 얘는 지금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 근데 밑에는 몇 개가 나와? 1개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야? 몇 개가 나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 이해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다 하고 있어서 쫙 봤더니 봐봐요.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a가 0보다 클 때는 여기가 그려지죠. 괜찮아? 여기는 보면은 a가 0이라면 여기 있다 그려지지 않아요? 그치? 여기는 뭐야? a가 0보다 작으면은 여기 그릴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야. 괜찮죠? 그래서 이게 n이 짝수일 때는 2제곱근이나 4제곱근, 6제곱근이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a 값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교점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봐봐. 결국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a가 0보다 크게 되다 그러면 이제 뭐야? 그때는 실근이 2개가 나오도록 이렇게 보는 거고요.
a가 0이 되면 그때 뭐야? 실근이 몇 개? 한 개가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제 뭐야? 실근이 빤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수인거 개수 구해달라 그랬었으면 a가 양수다 그러면 두 개가 튀어나오는 거고 a가 0이 나왔다 그러면 한 개가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다 그랬었으면 몇 개가 나온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실수인 것의 개수를 판단해달라 그러면 직관적으로 바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봐봐. 자, 이거 실수인 거 개수 물어봤어? 그러면은 얘는 4제곱근이니까 일단 짝수죠. 근데 얘 음수네? 아, 빵개. 짠!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 이렇게 바뀌었으면 몇 개다 이거는? 2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괜찮을까요? 나중에 이거 이제 진입 판별하는 문제들 좀 나올 텐데 그거 할 때마다 우리가 좀 조심해서 바라봐 주시면 된다는 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쌤이 그 거듭제곱근 하면서 얘가 지금 x 자체가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얘가 이제 유리수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은 봐봐요. 이 형태는 어찌됐든 간에 x가 얼마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단 찾아야 되는 게 관건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그럼 이제 이걸 지수 체계에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자 xn제곱은 a다 해서 x로 나타내고 싶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다 이제 얼마로 곱하면 그냥 n이 반듯하게 나올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분수적으로 n분의 1을 이렇게 딱 이렇게 곱해버리면 얘가 x가 작은 거 반듯하게 튀어나오겠죠. 괜찮을까? 그래가지고 얘는 우리가 a의 n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도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괜찮을까? 근데 이제 보면 이게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곱근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이제 뭐야? n 루트 a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72의 세제곱근이다 해가지고 뭐 x는 3을 따로 표현을 하면은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3의 27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괜찮을까?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거 보면 3의 세제곱이잖아요. 3의 세제곱에다가 이거 3세제곱 이제 붙었나 하면 이제 얼마가 나오더라? 3이 나오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루트이나 뭐 아니면 루트 5 같은 숫자들은 이제 맨 위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2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얘가 이제 25의 제곱근이다 그랬었으면 이제 2제곱근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2제곱근인 건데 얘네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일단 생략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처리해 왔었다, 계산해 왔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지수 관련해서 계산 같은 것들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있지 않은 깨끗한 루트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아, 저 새끼 루트 위에 2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바라봐 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오케이. 쌤도 당연히 이제 뭐야 학창 시절 때부터 지수로고 계산을 많이 해와 봤지만은 여기가 진짜 대가리가 좀 많이 아파요. 우리 왜 약간 그 곱셈 공식 맨 처음에 배울 때 그 감각 있잖아요. 세제곱근 막 외울 때 치면은 막 어씨 하면서 막 이렇게 조금씩 막 집어넣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갔었잖아요. 지수랑 로그가 처음 계산할 때가 딱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건 아씨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매번 강조하지만은 그 계산을 하기 전에 좀 먼저 빌드업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얘를 그냥 무턱대고 바로 하나하나씩 집요하게 계산하려고 들지 말고 전체적으로 얘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그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다. 자, 12쪽 한번 볼게요. 자, 정리되어 있는 계산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성질 같은 걸 좀 잘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전에도 봤었지만은 얘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이제 만약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여기가 이제 뭐 n 루트 a가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얘가 이제 뭐야 n 루트 a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n 루트 a가 되더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긴 하거든요. 시수적인 체계 차원에서. 근데 만약에 얘가 a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허수가 나왔다 마이너스가 나왔다 쳐요. 그럼 얘는 허수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허수가 돼버리면 얘가 연산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거듭제곱근 이거 성질 같은 것도 보면은 얘가 A는 무조건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다라는 이 체계 안에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 실수적인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아 이게 왜 붙었는가라고 좀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허수 체계에서는 이제 계산이 안 되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성질 쓱 하면서 봅시다. 자 n루트 a는 n제곱이다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쌤이 아까 전 앞에서도 보였지만 a의 n분의 1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a의 n분의 1에다가 그냥 n 곱한 거니까 얘는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있는 그대로 a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네. A가 음수면 음수 그대로 나와요? 아 a가 음수면요? 아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n이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얘 얼마니? 4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면은 마이너스 8이요. 네. 요건 어떻게 될까? 네? 3분의 1이요? 네. 마이너스 2 세제곱분은 2, 세제곱분 2요. 얘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타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조건이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일 때만 이제 약간 계산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느낌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제곱근 안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떤 률들이냐면은 이 n이 무조건 홀수인 률들밖에 없어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홀수인 경우들은 얘가 a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어찌 저찌 됐든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가 짝수가 튀어나왔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이 새끼 허수잖아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계산이 그런 류의 계산은 출제가 되진 않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체계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너무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두리뭉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문제 풀면서 보면은 아 이거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막상 문제 풀기 시작하면은 좀 어렵지는 않아요. 자, n루트 a 곱하기 n루트 b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안에 있는 거 곱하시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거야. 괜찮을까? 그래가지고 막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 나온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같은 루트 있으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같은 논리예요. 조금만 더 얘를 우리가 쌤이 지수 확장했던 느낌으로다가 이제 같이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n분의 1 똑같이 들어가 있었으면은 그냥 밑이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 자, 세 번째. 자, 쌤이 이거를 같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 이제 요거까지 설명하면 지수의 확장까지도 다 설명이 되는 약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같이 버무려 가면서 문제 바라보는 걸로 할게요. A가 밑에 있네, B가 밑에 있네. 얘는 B가 밑에 있네. 자, 이런 식으로 n제곱근 루트 A, n제곱근 루트 B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n제곱근을 전체 묶어가지고 B분의 A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확장해가지고 바라보면은 A의 n분의 1, B의 n분의 1분의 A의 n분의 1 그럼 이건 B분의 A의 n분의 1이 되겠더라.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괜찮을까? 오케이. 네 번째. 이건 뭐라고 되냐면 n루트 a에다가 m제곱한 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n해서 a의 m제곱근이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더라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는 거냐면 약간 바꿔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a의 n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얘가 m이 이렇게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n분의 m이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얘가 a의 m제곱분의 n분의 1이다라고도 서술할 수가 있겠죠. 두 개 숫자를 이렇게 어차피 곱하기 관계니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 6번. 아니 5번인가요? 이제? 아니 이게 뭐야? 번호 바꿨었네요? 죄송해요. 5번을 빼먹었네. 지금 순서대로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1, 2, 3, 4. 아, 그쵸.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했다.
자, 이 경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제곱근의 제곱근이죠? 제곱근의 제곱근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두 개를 그냥 입부장에 곱해가지고 짠하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n 이게 지금 보면 두 개 위치 바꿔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되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 뭐냐면은 봐봐. n 루트에 이거 표현하면 a의 n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뭐야? 거기다가 n분의 1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얘는 뭐야? a의 nm분의 1이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괜찮죠? 6번. 쌤이 요거는 계산적인 스킬로다가 많이 강조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쪽인 제곱근이랑 이쪽 앞쪽의 지수랑 봤었을 때 이렇게 같은 이게 숫자를 이렇게 묶여낼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약분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a의 뭐 mp 근데 곱하기 mp분의 1이더라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a의 뭐야 np분의 mP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A의 n분의 m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뭐야? 표현하면 얘가 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식의 계산 논리. 괜찮을까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뒤쪽에 조금 복잡하게 지수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냥 15쪽만 보더라도 위에 있는 지금 필수 예제가 지금 굉장히 더럽게 나와 있어요. 재수가 없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풀고자 하면은 이 계산 법칙 6번 있는 계산 법칙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조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일단은 필수 1번부터 천천히 볼게요. 1번, 2번, 3번 하고서 빠르게 쉬자. 필수 2번이 좀 많이 이상한데요? 많이 이상하긴 하지. 근데 아마 극복 가능할게요. 그리고 계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풀이가 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 풀이가 되게 다양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고 돌아가는 방법이 좀 있을 거란 얘기죠. 가급적이면은 좀 효율적인 풀이를 하나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수학 공부하면서 그냥 문제 푸는 거 하나하나에 급급하다 하면은 그러면 습관 좀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봐봐. 이렇게 문제가 있고 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 사실 이렇게 푸는 게 만약에 이게 모범답안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매번 문제 풀 때마다 뭐 이렇게 가지 않으시나요? 이러고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서 그냥 결국 다 딱 찍어 놓고서 이제 맞았어요 하면 아 자랑스럽다 내 자신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시면 안 돼. 알죠? 만약에 문제 하나 풀어봤는데 시간이 졸라 오래 많이 걸렸어. 너무 오래 걸렸어. 이거 심각하게 오래 걸렸어 싶으면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일단 확인하시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필요한 정보가 뭔지만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얘들 다 지워내고 조금 이제 모범답안에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를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조금 이런 작업들을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한 경우들은 없어요. 웬만하면은. 아마 고등학교 시험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간 부족해가지고 문제 못 푸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들 어떤 경우들이냐면 우리가 지금 풀이를 조금 이쁘장하게 정리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은 계산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약간 막혀가지고 부정타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거나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첫 번째 경우처럼 이렇게 풀이를 좀 제대로 이제 만약에 못 풀었다 약간 좀 이렇게 정제화를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이면 좀 많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문제 풀 수 있게끔 습관 개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 필수예제 1번 기억 한번 볼게요. 64의 세제곱근은 4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게 딱 이거긴 해요. 봐봐. 풀마사 아닐까요? 아니, 세제곱근인데? 이거죠.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야. 봐봐. 세제곱근이면 개수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나온다고. 얘 그 몇 개 써놨어요? 한 개 써놨지.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아요? 기억 잘 봐야 돼. 이거 얘기하면 이거 x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3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4만 썼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만약에 그거 있어요. 이게 그 4가 되는 게 맞다라고 얘가 논리가 나오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64에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4이다 이렇게 쓰면은 얘는 맞아요. 얘는 맞아. 근데 위에 있는 거 뭐야?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이제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왜? 3개잖아! 하는 거니까. 이해가죠? 자, 니은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자, 4제곱근이죠? 짝수죠? 마이너스 81 음수죠? 실수인 것?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수인 건 빵개니까. 디귿. 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좀 이거 보고서 약간 씨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봐봐.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이거. 자, 잘 생각해 봐야 돼. 민수는 인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인간은 민수이다. 아니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애가 전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64의 세제곱근 전락이 많아. 왜? 3개나 나오거든. 근데 이제 이거지. 마이너스 6 같은 경우 일단은 마이너스 126의 세제곱근인 건 맞는 애잖아요. 그쵸? 말장난에 놀아나시면 안 된다고 해야겠죠? 그럼 디귿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1개이다. 얘는 맞죠? 왜냐하면은 뭐야? 세제곱근이니까 홀수고 홀수란 얘기는 무조건적으로 실수인 것이 몇 개가 나온다? 1개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했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수 바라봤던 거 있잖아요. 얘는 좀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 n이 홀수이면은 그럼 무조건 실수인 건 1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짝수이면은 실수인 것이 이제 이거죠. a가 0보다 크면은 2개, a가 0이면 1개, a가 0보다 작으면 몇 개? 빵개다. 이렇게 그냥 바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됐죠? 오케이. 그것만 좀 생각하면서 문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봐봐. 4번에 1번 봐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i다. 이거 맞아 틀려? 그치, 당연히 틀리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약시 문제로다가 거의 나중에 이제 당신네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1번 문제, 2번 문제로 다음 중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거르시 하고 이런 문제 나와요. 알겠죠? 자, 계산하는 문제들 좀 같이 한번 보자. 문제 좀 미리 적어놓고 들어갈게요. 적어놓는 동안에 만약에 먼저 계산해보고 싶다 그러면 먼저 계산해봐도 돼요. 아이씨, 너무 딱 붙었었는데 이거 그냥 여기다 써야겠다. 그냥 하나씩 보자. 선생님이 이거 문제 풀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수 문제 풀 때 지금은 일단은 되게 뭔가 숫자 하나하나를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딱 보자마자 일단 감각적으로 딱 봤을 때 27의 제곱? 아 잠깐 3이 6제곱인데 하고서 이제 바로 약간 계산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원래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계산을 다 하기 이전에 일단 먼저 얘네들이 조금 더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럴 만한 그 구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계산이야 일단은 지금부터 앞발이도 좀 열심히 연습해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구도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 좀 풀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풀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일단 봅시다. 1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 3의 루트 제곱이 27의 제곱 이렇게 3제곱근 27의 제곱 그 다음에 왜 4제곱근 루트 3에다 뭐 8 곱한 거 이거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일단 얘랑 전부 다 뭔가 숫자로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법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 눈에 보이죠. 이런 경우라면은 얘는 우리가 늘상 이제 보고 싶은 대로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구나라고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3의 세제곱은 제곱이죠? 그럼 3의 6제곱이라고 나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 이해할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죠. 세제곱분의 6이니까 이거 약분된다고 얘기했던 거 아까 기억나? 그쵸? 그럼 얘는 뭐야? 결론적으로 얘는 3의 제곱이 되더라. 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제곱분 루트 3의 8제곱이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는 뭐야? 3의 제곱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 이해할까? 그치. 이거 3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보는 거고 얘 보는 거죠? 7이고 80 뭐세 하는 건데 81 곱하기 9 아니야 이거? 그치? 그럼 봐봐 9 몇 번 곱한 거예요? 3번 곱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야? 근데 요거 일단 생각하기 전에 그냥 이거 좀 간단하게 보자고. 이렇게 가면은 얘는 결국에는 뭐야? 루트 9가 되겠죠. 그쵸? 얘랑 사라지니까. 괜찮아? 그럼 루트 9가 됐다. 얘 얼마가 나온다? 3 나오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9, 9, 81, 3 이렇게 하니까 얼마 나와? 84 나와. 이렇게 보면 바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는 건데, 이제 보자마자, 요거? 이렇게 보고 싶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약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건데, 봐봐. 이거 2개 곱한 거 지금 떠오르는 거 있어요? 합차? 네, 뭔가 지금 곱셈 공식이 눈에 보이시나요, 혹시? 곱셈 공식이 네. 합차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이거지. 얘가 A라고 놓고 들어가면은 A-1 얘는 2번 곱한 거 얘는 1번 곱한 거 1 곱한 거 이거다라고 바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튀어나옵니까 하면 A 세제곱에는 -1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 A가 아까 뭐였어? 세제곱근 3이었죠. 저거 3번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 3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정리를 하면은 루트 2 곱하기 3-1분의 얼마? 2가 되겠더라.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야? 2분의 2루트 2는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을까? 이해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산하기 이전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잔계하고 앉아있을 거야? 아니죠? 그래서 미리 빌드업을 좀 해놓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 봅시다. 사실 느낌적으로는 64가 얘가 2의 6제곱인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2의 6제곱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처럼 눈에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일단은 계산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노가다식으로 해서 2의 6제곱 한 다음에 루트 3제곱 2의 6제곱 한 다음에 루트 6해 하면 어찌됐든 간에 간단하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은 가능한 형태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이거를 해달라는 뉘앙스의 문제는 아니에요. 잘 봐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는 64로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이 바깥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좀 확실하게 깔롱sam빵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잘 봐봐. 지금 보면은 여기 같은 게 뭐가 붙어 있는 게 없죠. 그치? 쌤은 근데 이거 제곱근 그냥 루트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2가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럼 봐봐요. 얘 같은 게 숫자가 어떻게 튀어나오냐면은 맨 위에 있는 건 22 루트 64. 그러니까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야. 됐죠? 그럼 얘는 6에 64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곱하기 얘 같은 경우에는 3이랑 이제 여기 안에도 당연히 2가 생략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6 루트 64
이렇게 보고 얘는 뭐야? 18 루트 64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가서 괜찮을까? 그 다음에 63 이렇게 가면은 얘 같은 경우에 이제 18 루트 64 그리고 6 2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12 루트 64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봐봐 이거 계산 놓고서 싹 보자. 약분이 깔롱쌈뽕하게 다 되죠. 어떻게? 얘랑 되고 얘랑 되고 얘랑 다 되는 거죠. 괜찮을까? 그래서 얘들 정답이 얼마더라? 그냥 1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뭐 계산하다가 중간에 뭐 남는 게 생기면은 남는 대로다가 계산해주면 되는 건데 얘는 어찌됐든 근데 의도 자체는 뭔가 좀 이쁘장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느낌인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루트 안에다가 8의 4제곱 더하기 4의 11제곱이 밑에 있고 8의 10제곱 더하기 4의 10제곱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아씨 뭐 어쩌자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이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4랑 8이면은 일단은 2의 몇 제곱으로 다 정리할 수 있겠죠. 밑을 전부 다 2인 애들로다가 두고서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일단 그렇게 바꿔놓고 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얘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에 4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에 11제곱이니까 이제 얘 2의 12제곱 더하기 2의 22제곱이더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3의 10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의 10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2의 30제곱 더하기 2의 20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을까? 이제 근데 이걸 보고서도 드는 생각 어쩌라고 이건데 10이랑 20이 30이랑 20 지금 두 개 숫자 차이가 얼마씩 나고 있어요? 10씩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럼 봐봐 이거 밑에 있는 거 묶어내면은 얼마로 묶어낼 수 있어요? 2의 10제곱으로도 묶어낼 수 있지만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묶어낸다 하면은 2의 12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1 더하기 2의 10제곱 하는 거죠. 얘도 타이트하게 묶어낸다 그러면 2의 몇 제곱? 그치. 와 약분된다 하는 거죠. 괜찮을까? 그럼 봐봐 20에서 2의 12제곱 나누는 건데 나누기란 얘기는 뭐냐면 지수끼리 결국 빼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 그렇죠? 2의 8제곱에 러트 씌운 거나 마찬가지 2의 몇 제곱? 4제곱이 되더라 얼마? 16이 되겠더라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 괜찮죠? 오케이. 필수이제 3번 4번은 이따가 저 그냥 좀 쉬는 시간 가지고서 바로 좀 바라보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들어갑시다.